모두가 몰랐던 국가대표팀에서 소니와 케인의 이 차이는 기존의 상식을 뒤엎기에 충분했다. 손흥민이 9월 A매치 기간 동안 2연전에서 모두 골맛을 보며 감각을 제대로 끌어올렸습니다. 영국 매체도 손흥민의 컨디션에 주목했는데요. 영국 풋볼 런던은 손흥민이 아스널에 경고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이번 주말 북런던 더비를 앞둔 손흥민이 컨디션이 완벽하게 돌아왔다는 것을 보여줬다. 한국 대표팀에서 다시 한번 골을 넣었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결승전에 진출한 카메룬을 상대로 손흥민이 탄탄한 기량을 선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개막한 뒤 8경기 골 침묵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표팀으로 합류하기 직전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장렬했고 A매치 2연전 모두 골맛을 보며 기세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의 컨디션 회복은 토트넘과 한국 대표팀의 모두 완벽한 타이밍이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손흥민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손흥민은 아스널을 상대로만 5경기 4골을 기록하는 등 킬러의 면모를 보인 바 있고 손흥민의 단짝인 케인 역시 아스날전에 강한 면모를 보였기에 양 선수에게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 매체 일각에서는 케인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요. 한편 양 선수의 국가대표 경기를 지켜보던 영국 현지에서 케인과 손흥민은 결정적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를 본 팬들은 기존에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르다며 매우 놀라는 반응이었는데요. 케인은 손흥민이 없으면 폼이 눈에 띄게 죽어버리지만 손흥민은 케인이 없어도 특이한 두 가지 모습을 보이며 폼이 죽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위 말해 손흥민은 케인빨이라는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대표에서 손흥민의 역할은 다양하다. 토트넘에서처럼 역습 위주의 공격만 하는 것이 아니다. 손흥민은 국대에서 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 형식으로 수비를 분산시키고 센터백의 동선을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빌드업의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는 주로 케인이 하는 역할이다. 게다가 손흥민은 토트넘에서의 케인처럼 밑으로 내려와서 긴 패스와 짧은 패스 가리지 않고 동료들에게 볼배금 역할을 충실히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상당한 킥력과 시야를 겸비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플레이인 좌우로 넓게 벌려주면서 공격 방향을 전환하는 플레이 그리고 볼을 소유하며 공격 템포를 조율하는 놀라운 플레이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플레이는 케인의 시그니처 플레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손흥민은 국가대표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손흥민은 토트넘에서도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담당한 적이 있긴 하나 국가대표에서는 그 역할의 폭이 더 넓었고 그 과정에서 나온 플레이와 골들은 팬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케인의 경우는 달랐다. 잉글랜드가 과거 네이션스리그 덴마크전에 패했을 때 매체는 이런 내용을 보도했다. 케인은 토트넘에서 물오른 키패스 능력으로 찬스를 만들었지만 팀 동료들이 받아먹질 못하는 등 팀이 전체적으로 부진하며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다. 잉글랜드에는 손흥민이 필요했다. 케인을 제외한 대표팀 공격수들의 결정력은 형편없었다. 또한 최근 헝가리전 충격 패배를 했을 때는 이런 보도가 나왔다. 메이슨 마운트가 왼쪽 날개로 나섰지만 손흥민만큼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손흥민과 케인은 프리미어리그 최다골을 합작한 영혼의 파트너다. 간간히 대표팀에서 케인과 호흡을 맞춘 마운트의 기량은 손흥민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했다. 결국 마운트는 62분만 뛰고 잭 그릴리시와 교대했다. 손흥민처럼 탁월한 스피드로 뒷공간을 치고 들어가고 케인에게 날카로운 패스까지 넣어줄 선수는 보이지 않았다. 후반전 잭 그릴리시가 나오고 그나마 숨통이 좀 트였지만 손흥민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국대에서 케인의 역할까지 자처하고 있는 손흥민과 달리 케인은 국대에서 손흥민이 없으면 자신의 결정적인 장점들이 상쇄돼 버리는 것이다. 이는 최근 잉글랜드와 이탈리아의 경기, 잉글랜드와 독일의 경기에서도 증명됐고 이 경기들에서 케인은 심각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영국 언론들의 비판의 대상이 됐다. 즉 케인은 손흥민이 하는 것을 할 수 없지만 손흥민은 케인이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두 선수의 결정적인 차이다. 이를 본 팬들은 매우 놀랐는데요. 앞서 말했듯 일반적인 기존의 상식은 손흥민과 케인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지만 손흥민이 케인에게 더 의존적이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를 본 어느 팬은 EPL 역사에 남을 송캐디오는 사실상 케인의 공인 줄 알았다. 왜냐하면 손흥민은 케인이 없으면
골을 넣을 수 없는 선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이번 경기들로 오히려 케인이 손흥민에게 더 많이 기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제 토트넘에서 케인조차 경쟁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히샬리송의 다재다능함은 토트넘에 큰 도움이 됐고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있는 능력은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비롯한 많은 감독들이 선수들에게 바라는 것이라며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히샬리송의 합류로 공격 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선택지가 케인을 제외하고서도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히샬리송은 토트넘에 합류한 뒤 왼쪽 측면과 오른쪽 측면을 가리지 않고 출전하기도 했고 톱으로도 뛰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 모습을 보는 케인도 부담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서 언급했듯이 히샬리송은 측면만이 아니라 스트라이커 자리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라고 전했습니다. 애초에 콘테 감독도 히샬리송을 영입한 이유가 로테이션을 활용하면서도 스쿼드의 퀄리티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고 히샬리송은 최전방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라고 직접 밝혔는데 이는 선수들 간의 수준 차이가 극명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곧 타이트한 일정을 맞이하게 되는 토트넘.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주전 경쟁을 잘 대비해 좋은 활약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